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60대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국내 최장수 원전으로 설계 수명이 다한 뒤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2호기가 오는 2033년까지 재가동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오늘 수험생 수송 작전이 이어졌고 시험장에 자녀가 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 종일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상자 9명을 포함해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손님과 얘기를 나누던 순간 한 트럭이 순식간에 시장 통로를 돌진합니다. 곧이어 통로를 걸어가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치고 지나갑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이 시장 한복판을 내달리는 장면입니다. 시장 통로를 무섭게 질주하던 트럭은 100여 미터가량을 돌진하다 이곳 소고가게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시장 통로를 걷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하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피 흘리고 계시고 몸을 걷어떨면서 춥다 소리밖에 안 하셔서. 평화롭던 평일 오전, 시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핏자국이 보이고 시장 통로를 따라 깔렸던 좌판은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도 누워있지, 저기도 누워있지, 여기도 누워있지, 피 철철 흘리고 누워있지, 저쪽에 두 분이 누워있지. 경찰은 트럭을 운전한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민석 기자입니다. 60대 남성이 차에서 새우젓을 내리고 매대에 진열한 뒤 운전석에 오릅니다. 화물차가 멈칫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진하다가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시장의 생선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이곳에서 화물차에 실린 물건을 내린 뒤 그대로 차를 후진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고 있는데 또 이제 그걸 두 번째 아저씨가 꽃게하고 새우하고 갖고 왔어요. 뒤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앞으로 그냥 달려간 거지. 하필이면 오늘따라 물건 들이는 시간이 늦는 바람에 다친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물때가 어제 그제가 조금이고 있어 조금 물때가 늦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좀 늦었나 봐요. 그게. 사고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해본 바 음주는 안 나왔고요. 간이 소변 검사하는데 약물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검사를 의뢰해 급발진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 가보니 시장 통로 폭이 불과 2m가 조금 넘어 트럭 한 대로만 꽉 찰 정도였습니다. 트럭이 밀고 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미처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은 시장 안 통로 100여 미터를 돌진했습니다. 큰 엔진음을 내면서 트럭이 내달렸지만 폭이 좁고 좌우로 긴 형태의 시장이라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피해자들은 트럭이 달려오는 걸 뻔히 보고도 몸을 피할 공간이 없어 변을 당합니다. 시장 폭을 직접 재보니까요. 2m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1톤 트럭 전폭이 1.7m 정도니까 양옆으로 한 뼘 길이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공간은 없지. 우리 다들 손님들이 가게로 이제 들어오면 몰라도 피하지는 못하지. 게다가 반응 속도가 느린 노년층 고객들이 주로 시장을 찾는 오전 시간대였습니다. 통로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시장 안쪽 도로에는 소방차만 다닐 수 있지만 가게 물건을 싣고 내리는 트럭에 한해서는 관행적으로 드나들곤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도 차량 돌진 사고가 나 13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검찰의 지휘부가 공백입니다. 검찰총장도, 대검차장도,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시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검찰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상 초유의 수뇌부 진공 상태. 이후 대행의 대행체제가 이어질지 내년 10월 사라지는 검찰의 총장을 새로 뽑을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을 이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대행이 대행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차 기획조정부장이 대검차장이 받던 보고를 받으며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대행 면직안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과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세 자리가 동시에 비면서 검찰 수뇌부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입니다. 세 자리가 빈 상황에서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한 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대검 차장이 대행을 맡아 퇴임해 기조부장이 이어받은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검찰총장이 공석인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아 전보됐고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검사가 중앙지검장 자리를 바로 채운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수뇌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 지명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데 퇴임식에서 수사 외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사퇴했지만 외압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현 정권과 부대꼈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외압이 아닌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포기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어제 출근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사의를 표명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노대행이 한 말은 부대꼈다였습니다. 노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사퇴에는 거듭 선을 그으면서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힌 노대행이 내일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의 정면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 개정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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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수해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기존 정부안보다 40억 원 넘게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하며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정조사 역시 이번 주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제적 인원 4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며 책임질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취소제도 폐지법을 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외압 논란과 함께 핵심 쟁점은 천문학적인 수익의 환수인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재판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MBN이 딱 한 차례 열렸던 대장동 민사재판을 취재한 결과 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권은 형사재판 항소를 포기해도 민사재판으로 대장동 수익을 환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부 생각은 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 등을 상대로 낸 4건 소송 중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김만배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이 딱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말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민사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장동 민사재판부는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이후에 재판은 안 열렸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 결과가 수익 환수에 불리한 참고 자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공사 손해가 4,895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1,128억 원 정도로 추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권에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손해액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다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민사 판결에서 반영이 되고요. 한 부장판사는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이 계산한 4,895억 원은 인정받기 어렵다며 민사에서 계산을 다시 하는 건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검찰이 계산했던 4,895억 원에 맞춰서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지만 항소 포기 후폭풍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의기투합할지 만남에 관심이 컸지만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장동건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시작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공개 오찬전 모두 발언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 시장 제안으로 취소된 겁니다. 여기서 뭐 모두 발언 이런 거 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식당에서. 양해해 주십시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모두 묶은 서울 중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느냐 하는 것. 서울시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여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맞서면서 국토부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묘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 불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겠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약간의 말씀이 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두 기관장의 깜짝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이 서울 외곽 지역 규제 지역 주민들이 강남 잡으려다 무너진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작 규제에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의 상승률은 더 오르고 외곽 지역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 투기 잡으려다 노원 사람 다 죽는다. 서민 재개발 사형 선고. 서울 노원구 곳곳에 지난 주말 걸린 현수막들입니다. 구청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부 철거했는데 모두 200여 곳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연이어 집회에도 나섰습니다.
기부 체납 완화! 집값이 오른 게 없는데 한강벨트 등 급등 지역과 똑같은 규제로 묶였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어떤 발전이나 비전이 너무 없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노후 빌라촌 주민들은 한숨을 쏟아냅니다. 4,600세대 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거듭된 규제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규제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동의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노후빌라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원들의 주택 공급수와 재당첨에 대한 제약도 추가됩니다. 살짝 뛰는가 싶었던 아파트값 상승세도 거래가 끊기며 다시 주저앉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한강벨트나 이미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는 여전히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극화 역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 고리 2호기가 3수에 걸친 심사 끝에 재가동이 확정됐습니다. 2년 전 운행이 종료됐지만 최근 AI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3년까지 다시 쓰기로 한 건데요. 이르면 당장 석 달 뒤 전력 생산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1983년부터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가 설계 수명이 다해 2023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수명이 다해도 계속 운전 심사를 통과하면 재가동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에야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최종 심의에 들어가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심의에선 4시간이 넘는 열띤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습니다.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세 번째 계속 운전 허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이행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가동이 결정되자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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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2호기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가 오는 2033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고리 2호기 말고도 수명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전이 국내에는 9기가 더 있습니다. 대부분 조건이 비슷해서 연장에 힘이 실리는데 이번 심사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의 표본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계속 운전 심사가 예정된 국내 원전은 모두 9기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줄줄이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고리 2호기처럼 수명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고리 2호기와 더불어 대기 중인 원전 9기가 모두 재가동되면 발전량 8.45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전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을 재가동 원전 10기가 담당하는 셈입니다.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뭐 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뭐 연장해서 쓰고.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사가 후속 심사의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이번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학계와 업계는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고리 2호기하고 뭐 거의 다 유사한 것들이거든요. 좀 절차가 조금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이 연장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안전한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 감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번엔 울산 화력발전소로 가보겠습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이 안전관리 책임을 묻자 둘 다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를 맡긴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사를 맡은 HJ중공업도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그 어떤 사과도 해명도 내놓지 않아 비난을 샀습니다.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늑장 사과를 하고도 두 곳 모두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은 감당을 하고 HJ중공업의 하청을 받은 발파업체는 아직도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은 1명은 아직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엔 특검 수사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최혜병 특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훈 목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며 사진을 한 장 보여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찍힌 엉뚱한 사진이었습니다. 수사팀 스스로 제시한 증거 속 인물이 누군지도 모른 채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건데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최혜병 특검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등의 얽힌 정황이 파악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특검 측은 이 목사에게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며 사진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이 가져갔던 사진 속의 인물은 이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목사로 착각하고 캐물은 건데 당시 이 목사는 내 사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경우인 거냐며 화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압수수색 뒤에도 자신은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 특검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당시 위법한 절차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준비 과정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내란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국회 동의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지만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되는 만큼 본회의엔 참석했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당 해산으로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제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 열흘새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핵추진 잠수함, 핵잠이라고 했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바꾸더니 다시 핵잠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합니다. 원칙은 있었던 걸까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핵잠 도입이 공식화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의 공식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안 장관은 원잠 대신 핵잠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틀 만에 공식 명칭이 다시 핵잠으로 변경된 겁니다. 열흘 만에 정부 공식 명칭이 2번이나 바뀐 데 대해 국방부는 국민들이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길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약식 회동을 했는데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은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문안 조율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발표 지연으로 논란을 야기한 만큼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 언급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을 살해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벽간 소음을 이유로 범행에 나선 이 남성, 수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 순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놀란 행인들이 한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흰색 점퍼를 입은 다른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채 연행됩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30대 중국인이 검거됐습니다. 문 닫고 막 그러는데 시끄럽다고.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왔는데도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 남성은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뒤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방에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가슴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가해 남성은 수개월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 상태로 버젓이 고시원에서 숙식을 이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번에도 MBN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려 해외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신규 고객 명단을 받아내 영업이득을 취했다는 건데 기업 측은 기밀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37년에 설립돼 국내 건설기계와 건설장비 분야에서 1위인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2022년 9월 계약관계인 협력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려 사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모델과 수량 등 핵심 영업정보를 협력업체로부터 받아가 넉 달 뒤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겁니다. 가져가서 계약 캔슬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말대로 공장 가동이나 여러 가지 편의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 협력업체는 도산한 반면 계약 담당자였던 대기업 직원 B씨는 인도네시아 법인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 대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 이후 최대 실적인 1,0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업무들이 모두가 마비가 되고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은 빚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협력업체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기업 측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영업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제공받은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활용한 판매 행위도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예, 오늘 수능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마음 졸였을 가족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 올해 수능,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는데요. 긴장감 감도는 오늘 모습은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시험장을 찾은 학생들이 응원의 포옹을 나누고 교문을 들어섭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살짝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5시에 나와서도 좀 웃고 있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수험생. 고속도로 사고로 차량이 막혀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한 부모님은 하염없이 바라보다 눈물이 맺히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큰애도 8년 전에 고3 이제 수능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또 오늘이랑 마음이 또 틀리더라고요. 오늘 시험에 임하는 저 아이가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릴까 그 마음이 좀 짠했어요. 자녀가 시험장에 오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문제가 안 풀려 눈물을 흘리며 중도 포기하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 실제 응시자는 1교시 기준 49만 7천여 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탐구는 어려웠던 것 같고 국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했어요. 긴장도 안 했고 잘 봤어요, 저는. 자연계 수험생이 대거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론 현상은 이번 수능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수능 문제 이의 신청을 받아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배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이번엔 밀착 취재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맞은 내장산엔 평일에도 하루 5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단풍 명소다운 모습이었을까요? 호객 행위와 요란한 음악은 기본이고 불법 택시의 불법 흡연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내장산 가는 길은 아침부터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식당 상인들은 도로 앞까지 나와 호객 영업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는 내장산을 배경 삼아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주변 설명도 해줍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관광 영업을 하는 건데 단속 대상입니다. 택시의 법정 승차 인원은 4명이지만 1명 더 태우는 것쯤은 예산일입니다. 5번 탔을 때는 5만 원도 받고 그럴 때도 있어요. 보통 10,000원씩 받아요. 현장에 시청 직원은 물론 경찰까지 배치돼 있지만 있으나 만합니다. 이곳은 내장산 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택시 임시 승강장을 설치해 불법 영업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원이 안 생기면은 그냥 저희가 세게는 못 하고 있거든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국립공원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탐방로까지 차를 가지고 온 관광객도 있습니다. 노점상에서 틀어놓은 귀를 찢는 듯한 음악 소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내장산 왔을 때 첫 느낌이 일단 너무 시끄러웠고요. 주차했는데 주차비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었고 무질서에 불법 영업까지 판치면서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 강세훈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냥하는 이른바 인간 사냥 관광이 있었다면 믿겨지십니까? 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 유럽의 부유층들이 1억 원을 주고 수만 명의 민간인 학살에 참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30년 만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이 혼비백산달아나고 급기야 탱크 뒤로 몸을 숨깁니다. 미처 총격을 피하지 못한 일부 시민은 부상을 당한 채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90년대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 당시 영상으로 민간인 수만 명이 세르비아 민병대의 학살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job they do every day.
are the professional without any suspicion, because it's not enjoying to see people who are wounded. 그런데 참혹한 현대사로 기록된 이 전쟁에 유럽 부유층이 연루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에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내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저격하는 인간 사냥 관광을 했다는 겁니다. Un'organizzazione che partiva da Trieste con degli aerei e portava i clienti, chiamiamoli così, sulle colline intorno a Sarajevo. 총기 애호가로 구성된 관광객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격표를 붙여가며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마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잔혹하고 비열한 동기로 가중된 의도된 살인 혐의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이탈리아인을 수사해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밀라노 검찰은 증인들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며 관광객이 10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이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30년간 잊힌 인간 사냥의 참상이 진실을 마주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메일 3통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로 먼저 2011년 앱스타인이 공범인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아직 짖지 않은 개가 트럼프라는 걸 알아둬라. 피해자가 트럼프와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에는 언론인 마이클 울프와 앱스타인이 오늘 밤 CNN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에도 앱스타인은 트럼프는 그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These emails prove absolutely no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did nothing wrong.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형편없는 대처를 전환하려고 앱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앱스타인 자료 공개 범위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집어삼킬 태풍으로 발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지인 워털루에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5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입니다. 브로치 중앙에 사람의 엄지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 주변은 정밀하게 다듬어진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둘러쌌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전 유럽에 퍼뜨린 나폴레옹이 모자 장식에 썼던 브로치입니다. 나폴레옹이 최후에 벌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마차에 둔 것을 프로이센의 호헨촐레른 왕가에서 보관해왔습니다. This case is bulletproof provenance because for 200 years has been accredited as Napoleon's button in the collection of the Royal Hohenzollern family. 처음으로 소도비 경매에 나왔는데 익명의 개인 수집가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낙찰가는 예상가 3억 6천만 원에 14배를 뛰어넘는 52억 원, 수수료 등이 포함된 최종 낙찰가는 6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나폴레옹의 다른 유품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때 사용됐던 132캐럿짜리 에메랄드 역시 예상가의 17배가 넘는 15억 원에 낙찰된 겁니다. 지난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폴레옹 시대 보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시점에 경매가 열리면서 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당시 4인조 강도단은 루브르 박물관에 침투해 나폴레옹 일가의 왕관과 브로치 등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유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은 산길이 좁고 험해 차가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달리던 버스가 절벽 200m 아래로 추락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가 뒤집혀 있습니다. 픽업 트럭 앞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페루 남부 아레키파주에서 버스 한 대가 픽업 트럭과 부딪힌 뒤 200m 아래 협곡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3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영유아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Justicia para todos los que han caído, para todos las viudas, viudos, para todas esas criaturas que están en agonía. 새벽에 발생한 사고라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Armado 4 líneas para que puedan bajar a rescatar a los heridos y está viniendo un equipo también de compañeros bomberos desde Mollendo para que nos apoyen en las operaciones de rescate.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발 5,000m,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페루에서는 산길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지난해 5월에도 버스 전복 사고로 각각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중국 외교부 발표 소식입니다. 대변인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항의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즉시 악성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후과는 반드시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릅니다. 한국 드라마 열풍에 삼겹살 등 K-BBQ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가장 까다롭다는 싱가포르 검역을 넘어선 겁니다. 동남아 시장 교두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고기 가공 공장. 돼지의 뼈를 발라내고 부위를 정리한 뒤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기를 상자에 담으면 작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공장에서만 하루 돼지 200마리에 대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도축이 된 돼지와 한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위별로 세부 상품화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등 내수용으로 팔렸지만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싱가포르로도 진출합니다. 지난 7년간 싱가포르 당국과 검역 협상이 진행됐는데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검역 조건이 까다로운 싱가포르로의 수출길이 열린 겁니다. 삼겹살과 한우 등 K-바비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싱가포르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Our side, right, actually really excited for the Jeju Island Port because for Singapore, we have a lot of the Korean restaurant is really popular. 싱가포르는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나라여서 기대감이 큽니다. 이제 27년 되면 우리 제주 말고도 전체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에 신선하면서도 안전한 고품질 K 축산물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벤츠그룹 회장이 한국을 찾아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의 핵심 파트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LG그룹을 찾은 칼레니우스 회장은 주요 계열사 CEO들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re looking at doing something special, something new in a Mercedes. LG is one of those natural partners that we go to. 특히 인공지능이 주행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정의 차량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AI defined vehicle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이미 벤츠 차량에는 LG 제품이 대거 탑재돼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배터리, 자율주행 센서가 대표적입니다. LG의 자동차 부품 부문 4개 회사는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벤츠와 협업을 넓혀가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오늘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도 이어갑니다. 회동에는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이번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입니다. 척추뼈가 제자리를 벗어나 신경을 누르면 이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경우 신경주사나 진통제로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주로 하는데 추나와 침 같은 한방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의 척추뼈입니다. 네 번째 뼈가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신경이 눌려 허리와 다리, 엉덩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앉으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누워 있으면 또 괜찮고 또 일어나면은 이 마비가 오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숟가락 들면 이 팔이 아파. 일어나면은 이 다리가 안 삐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 한방 의료진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 임상 연구팀과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 추나와 침 같은 한방 치료가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나는 한의사의 손과 보조기구를 통해 환자의 근육과 관절에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고 침술은 침으로 특정 부위 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인데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연구팀은 통증이 1년 이상 지속된 미국과 한국 환자 115명을 반으로 나눠 58명에겐 이완 추나와 침 등 한방 치료를, 57명에겐 신경주사와 진통제 위주 양방 치료를 5주간 실시하고 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한방치료군과 양방치료군 모두 호전되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방치료군에서 허리 통증이 10점 정도 더 개선됐고 다리 통증도 12점가량 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tuna and the acupuncture were safe and more effective for relieving back and leg pain, offering a promising non-surgical treatment option. 비록 전방전이증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교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약해진 척추의 충격 흡수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좌우 근육의 뒤틀림을 회복시켜서 척추가 본연의 기능을 갈 수 있도록. 메이오 클리닉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목 통증에도 한방 치료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한 이번 임상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메이오 클리닉 회보 11월호에 게재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회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유통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양이 많아 혼자 먹기엔 부담스러운 회. 그런데 생선 종류별로 제품마다 6, 7점씩 포장됐습니다. 한 편의점이 내놓은 1인분 회입니다. 굳이 마트까지 멀리 안 가도 되고 집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어서. 양을 비교하기 위해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편의점에서 각각 회를 구매해봤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모듬회와 편의점에서 구매한 1인용 회입니다. 먹을 만큼만 살 수 있고 남길 걱정도 없으니 쓰레기 걱정도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먹기 편한 치킨 제품도 내놨는데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배달도 가능합니다.
요즘 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1인 가구들을 위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소용량으로 즐길 수 있게끔.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소포장 제품을 선보이며 1인 가구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양파나 오이, 쌈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물론 1등급 한우도 소포장됐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밑반찬도 내놓으며 가짓수가 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작게, 먹기는 편하게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1인분 제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1년 만인데요. 뉴진스의 어머니라 불렸던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뉴진스의 혜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상의 끝에 팀 복귀를 결정했다고 알려온 어젯밤. 2시간 40여 분 뒤 민지와 한이, 다니엘 세 멤버도 잇따라 대중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 패소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항소 마감일 하루 전, 지난해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1년 만입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어도어에 반발하며 이탈했던 멤버들이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어도어는 혜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머지 멤버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도어는 다시 자사 소속이 된 5멤버와의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멤버들 역시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적응해야 합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은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뉴진스는 어떤 상황에서든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로써 1년간의 전속 계약 해지 논란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팀과 소속사 간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형제 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들을 붙잡아 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던 국가폭력 사건이죠.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피해자 구제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던 형제 복지원 사건. 매주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다. 애를 갖다가 콩쿠르스 말에 집을 뜯는다니까. 입소한 시민들에게는 강제 노역과 폭행, 안매장과 같은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 기간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1975년 공식 훈령 발령 이전도 국가 배상 피해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훈령 제정 이후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훈령 발령 이전까지도 피해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부터 불황화 단속과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훈령 이전 수용 역시 국가의 불황인 정책과 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진작해야 되는데 소송을 해갖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전 건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냐 하는 조바심으로 75년 이전 거 이후 구별 없이 배상을.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11건입니다. 일부는 지난 9월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를 일괄 포기 취하하며 종결됐지만 여전히 약 40건의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아있는 사건의 배상 기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 일전을 치릅니다. 중원을 책임진 미드필더들의 잇따른 부상 악재에도
반드시 승리를 챙기고 북중미 월드컵 포트2 사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행크에서 3경기 연속골을 몰아친 오연규와 파리 생제르맹 소속 100번째 경기에서 도움을 올린 이강인. 여기에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온 조규성까지. 소속팀에서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준 해외파들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홍명보호가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최종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 22위인 대표팀이 내일 볼리비아를 잡고 나흘 뒤 가나까지 격파하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이포트를 사실상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 역대 최초로 이포트 배정을 눈앞에 둔 선수들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팬들에게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또 결과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이포트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상대인 볼리비아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은 낮지만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격파하는 저력을 선보이며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지던 황인범과 백승호가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한 터라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플랜 B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결과를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도로 미드필더 선수들만 해가지고 한두 차례 더 속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이번 볼리비아전은 홍명보호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날은 온화했지만 곳곳으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먼지가 해소되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곳곳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난 뒤 다음 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광주가 15도,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서해안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